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방송은 다른 때와 달리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 밖에 나가지 않고 웬만하면 집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답답함을 비록 집 앞에 있는 공원 숲필망정 야외에 나가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그 답답함을 한번 해소해 볼까 합니다. 시원하고 좋네요. 마스크를 끼고 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 잘생기지 않은 얼굴을 절반 이상 가린 채 보시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글을 쓰기 위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그 책의 3권을 쓰기 위해서 작업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카페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실내에서 테이크아웃은 되는데 실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카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예 문을 닫은 상태가 돼서 그곳 사장님이랑 좀 많이 친해진 상태여서 조금 많이 좀 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제가 쓴 책,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책 1, 2권을 제가 사인을 해서 드리는 것으로 조금 이렇게 위로를 해 드리고 왔습니다. 반면에 그 카페의 맞은편,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교회에서는 정부의 비대면 온라인 예배 방침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면 예배를 강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들어가 본 건 아니고요. 야외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보면 대면 예배를 하는지 비대면 예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야외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즉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거죠. 왜 그러는 건지 저는 사실은 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발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갖고 전반적으로 개신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어기고서 그렇게 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내 이웃에게 코로나를 선물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공의 협회는 지금 계속 정부와 협상을 하는 가운데 협상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계속 그걸 받지 않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를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제 관점에서 웃기더라고요. 1차 투표에서 계속 지금 현재의 진료 거부를 이어나가기 위한 전체 표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박지원 이제 비대위원장한테 권한을 일임하고, 박지원 이제 위원장은 그걸 다시 한번 재투표를 해서 결국은 원하는 이제 진료 거부의 표수를 확보한 다음에 계속 진료 거부를 이어나가는,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식이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계속 정부를 향해서 지금 현재 의사들은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심지어 빨갱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최대집 같은 경우는 파시스트 정권이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비민주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공의 선배들이 그러니 현재 이제 의대생들, 의대업에서는 국가고시, 의사 국가고시에 대한 시험을 이제 실질적으로 실명투표를, 옛날 전두환 체육관식 실명투표를 해갖고서 90% 이상의 그렇게 이제 시험 거부를 받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저는 도리어 나이가 많은 의사들보다 젊은 의사들이 더 우익화, 극우화 혹은 일배화 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상당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뭐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라는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급한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바로 업무 복귀를 하지 않으면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죠. 뭐 그게 정부의 경고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다음에 전공의들은 언제까지 현재의 진료 거부를 이어갈지도 저는 되게 지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저께 조선일보에서 오보를 낸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고시 끝난 후에 난 여기서 이제 인턴을 하고 싶다라는 오보, 의도적인 오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쓴 2명의 이제 기자들은 민형사상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2인과 사회부장, 편집부장까지 포함해서 총 4인이 민형사적인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영석 씨도 지금 이제 본인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저가, GTR이라고 하는 유저가 세브란스 병원 찾아갔대요 라는 것을 친구한테 확인했는데 팩트래요 라는 말을 받아서 사실이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본인의 방송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강영석 씨 역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민형사상의 이제 소송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이 정말 이렇게 이번만큼은 엄중하게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형태의 글과 방송을 하면서 많은 의사들과 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는 아직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쓰고 있는 페이스북 글 자체에는 상당히 많은 구독자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곳에 이제 펌되고 있기 때문에 제 글에 와서 반박하는 의사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많이 듣고 때로는 토론도 하고 때로는 저도 조금 이제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과 토론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정확히 그분들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논점을 못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와 의대 증원과 그 다음에 무슨 이 정부의 무슨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각각의 사안별로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라 A를 얘기하다 B를 얘기하고 B를 얘기하다 C를 얘기하고 C를 얘기하다 D를 한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쫓아가다 보면 원래 했던 얘기는 이게 아닌데 왜 이게 다시 A, B, C, D를 거쳐갖고 다시 A로 오는가. 그 다음에 각각의 사안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만드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거는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이제 짜집기 기사를 내는, 짜집기 왜곡 기사를 내는 형태이지 그게 팩트는 아닌 거거든요. 부분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거짓과 왜곡을 하는 형태의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이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방식이 저는 그렇게 중구난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들이 올린 이제 페이스북 글이나 의사협회나 전공의 협회의 글들을 다 읽어보았는데 역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전공의 협회에 주장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들 주장은 사실은 틀린 것도 많고 논점이 이탈된 것도 많고 게다가 굉장히 정치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이제 좀 정리된 게 없는가라고 이제 고심하던 차에 지난 8월 11일 날 여의도에서 전공의들과 전문의들이 그들 주장으로는 12,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 어떤 이제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시간 40분짜리 영상이더라고요. 웬만한 영화 한 편을 보는 분량인데 제가 또 그걸 또 다 봤습니다.
요즘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갖고 저도 지금 그것을 영화 한 편 볼 시간을 이제 포기하고 그걸 봤는데 정말 알맹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도리어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이상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서 많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난 8월 15일 날 뭐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단지 말만 빨갱이란 말 대신 뭐 좌파라는 말을 쓸 뿐이지 사실상 주장하는 내용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저는 조금 또 한번 충격을 받았고요. 뭐 그 중에서 이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어떤 주장을 하는지 워낙 중구난방이어서 헷갈렸는데 그날 8월 11일 날 순천향 의대 영상의학과의 이 무슨 교수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그 주장을 한 것을 봤습니다. 약 한 뭐 20분 이상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 순천향 의대 이모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의학 분업을 하던 시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좌파들의 정책이다,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공공의료가 그들은 좌파 정책이래요. 참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서 공공의료 어떤 뭐 그런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이제 다 이제 보상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현재 미국식의 어떤 모든 것을 민영화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위험한 발언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공공의료에 대한 이 시스템을 지금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그러니까 현재의 의사들이 아닌 정부에서 그것을 다 만들었다는 주장인데, 그래서 현재의 공공의료에 대한 것들을 누가 만들었나, 이 정책에 대한 어쨌든 초안을 누가 만들었나를 찾아봤더니 그건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만든 자료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연구 용역을 줘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와 의사들이 이제 지금 현재의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이제 그 학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걸 갖고서 정책화한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했다라는 주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현재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심지어 뭐 지금 이제 현재의 뭐 정부의 이렇게 정책을 또 반대하는 뭐 의사 정원에 대한 것도 되게 많죠.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이 지금 현재 의사들의 그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불과 1년 전에는 의사들의 지금 이제 정원을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년 전과 1년 후의 주장이 이렇게 완벽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잘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은 국민들의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국민 건강에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 자신들만의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종교인도 있고 되게 헌신적인 의사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와 종교인들의 경우는 기존의 종교인들과 의사들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와는 되게 먼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현재 지금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여당을 더욱더 신뢰해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 뭐 외부의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라는 의사의 말도 믿을 수가 없고, 국민의 어떤 정서적인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겠다는 종교인들의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현재는 그저 정부 시책에 따라서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가지 않고, 네, 뭐 방역 신경 쓰라면 신경 쓰고, 조금 뭐 힘들어도 이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면은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야외에서 뭐 조금은 이렇게 가벼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계속 실내와 야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